네, 2019년 7월 2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반기 그 첫 시작이었던 7월 1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장이 쫄깃쫄깃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작은 강하게 시작했으나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되기로 했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고 변동성이 확대됐었고요. 그리고 이 남북경협주 같은 종목들도 시가에는 강하게 시작했다가 다시 상승폭을 반납했다가 시장이 지나가면서 그 같은 남북 경협주 중에서도 또 다른 움직임들을, 즉 어떤 종목은 뭐 예를 들면 신원 같은 경우에는 뭐 20% 넘게 올라가기도 하고, 또 다른 종목들은 또 그에 비해서 상승이 제대로 또 다시 진행되지 못하는, 그렇게 차별화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미국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 그러나 그 외적으로는 아니 금리를 인하할 만큼 그렇게 안 좋은 거야? 자, 그런 마음으로 시장을 돌아봤더니 미국의 경제 지표가 그렇게 썩 좋지 않고 거기에다가 2분기 기업 실적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될 거고. 자, 그러나 그동안 어떤 발목을 잡았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결렬이 다시 또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에 여러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황은요, 하다못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다시 재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원고를 작성하는데요. TV에서 쌍화점이라는 영화를 방송해 주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영화가 2008년도 연말에 개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저는 못 봤죠. 2008년도 연말이면은 제가 그때 죽으려고 했었던 때이기 때문에 뭐 영화를 볼 수 있는 여유는 없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 쌍화점에 대한 그 이야기가 언급될 때마다 가장 화제가 됐던 부분, 바로 두 미남 배우인 주진모 배우와 조인성 배우의 그 동성애 씬, 그리고 송지효 씨의 어떤 파격적인 뭐 그런 뭐 배드씬, 이런 게 상당히 이렇게 이슈가 됐었죠. 제가 오늘 뭐 어떤 배드씬 뭐 그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영화를 가만히 보면서, 사실 저는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본 적은 없었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재미있었던 부분만 봤는데, 방송 원고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내용을 보는데, 주진모, 그러니까 제가 배우 이름만 거론하겠습니다. 왕인 주진모가 동성애자이다 보니, 왕비를 품을 수가 없고, 왕비와 함께 같이 잠자리를 가질 수가 없고, 그런데 왕비는 아이를 낳아야지만 그 권력이 유지가 되고, 그래서 이 주진모 왕이 선택한 것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자기와 같이 잠자리를 하는 그 호위무사 조인성 씨를 이제 자기 와이프와 함께 잠자리를 갖게 하죠. 그래서 아이를 만들게 합니다. 문제는 이게 송지효 씨와 이제 조인성 씨가 둘이 이제 살을 섞으면서 둘이 사랑하게 됐고, 그 둘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본능적으로 그런 그 마음에서 막 저 밑에 단전 밑에서 막 뭔가가 끌어오르니까 왕 몰래 자꾸 만남을 갖고 자꾸 위험한 그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조인성 씨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마음을 다잡고 주진모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가 한때 그 왕비를 그 욕정의 눈이 어두워 왕비를 탐했다, 뭐 죄송하다라고 이제 무릎을 꿇고 일단 주진모는 조인성을 용서하죠. 이게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요. 뭔가 마음을 다잡고 잘해봐야지. 그리고 이제 뭔가를 툭툭 털려고 하는 시점에 아주 뭔가 작은 그 일이 생기면서 모든 것들을 다 와장창창 무너지게 만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조인성 씨가 이제 마음을 다잡고 내가 이제 궁을 떠나겠다. 그리고 내일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기 전날,
송지효 그 왕비가 붙잡잖아요. 그 서점이 아니라 그 서고 같은 데서 예,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나 임신했다. 내가 이 얘기를 너한테 알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조인성 씨가 괜찮을 거다. 분명히 왕은 이 아이를 당신의 그 왕의 아이로 인정해 줄 것이다. 걱정 마라. 난 떠나겠다. 그리고 등을 돌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송지효가 부릅니다. 그죠? 예. 왜 불렀을까요? 글쎄요.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부름에 발걸음을 멈추고 그 둘은 또다시 그 서고에서 욕망을 분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한테 딱 걸리는 거죠.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그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낙타가 쓰러지는 것은 깃털 같은 가벼운 마지막 짐 하나 때문에 쓰러진다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이 사막에서 낙타가 걸어갈 때 뭐 이렇게 그 등에다가 많은 짐을 이미 용량 초과의 이렇게 짐을 지고 예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서 그 낙타가 쓰러지는 것은 뭐 지금 이미 용량 초과인데 더 큰 무게의 어떤 짐이 실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깃털 같은 것이 그 등에 똑 떨어졌을 때 그 낙타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다는 거죠. 물론 의미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그 쌍화점의 그 장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이제 무언가를 이제 마음도 다잡고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 작은 신경을 건드리는 아주 작은 일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때려치고 싶고 다 때려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 주식 매매에 있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께서 난 그동안 맨날 주식 시장에서 몰빵하고 100%다 지르고 막 미수하고 그랬어. 근데 그렇게 몰빵하고 미수를 질렀는데 돈을 못 벌었죠. 그죠? 이게 내가 뭔가 잘못됐나 보다. 뭐가 잘못됐을까? 그리고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게 됐는데 미쓰리가 주례장창 노래를 부르는 게 이거죠. 여러분, 증시는요,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증시는 열리니까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사면 무조건 주식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꺼번에 몰빵하지 말고 예, 분할 매수를 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든든한 백이 되어줄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해라. 제가 이거를 워낙 지금 돈다방 미쓰리 이제 횟수로 4년째 들어가는 이 순간까지 읊다 보니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야 될 것 같아. 알았어. 내가 미쓰리가 얘기한 대로 어떤 종목이 나를 막 꼬셨지만 나는 그 종목에 몰빵하지 않고 그래 미쓰리가 하도 잔소리를 해대니까 조금만 들어가야지. 이거를 아마 지킨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한 6개월 동안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나름대로 예, 분할 매수하려고 노력했고 현금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꼭 어느 순간에 무언가가 건드려요. 예, 뭔가를 되게 이렇게 나를 봉인을 해제시켜 버리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몰빵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순간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순간이 꼭지예요.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2월 말에 미쓰리가 분할 매수하라고 했고 현금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 그래서 잘 지켰는데 이제 2월 하순에 그때 북미 정상회담이 너무나 잘 될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정말 이건 뭐 100% 올라갈 수 있을 거야라고 남북경협주에 몰빵하신 분들 많으셨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이고 이제 남북경협주 막 그 고꾸라지니까 이 팟빵 게시판에 넋두리한 분들도 계셨는데 그런 경우가 예 생깁니다. 그거는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꼭 남북경협주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 매매에 있어서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그런 일들은 언제든지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남자분들 뭐 예를 들면은 뭐 바람을 피는데
그동안에 여친한테 안 걸린다든가, 그동안에 와이프한테 안 걸렸는데, 이제 내가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그만 바람 펴야 될 것 같아. 라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 뭔가 이렇게 뭐 부인한테 발견되고 애인한테 발견돼가지고 막 이렇게 엉망진창되고 그런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예, 앞으로 미쓰리는, 예,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 예, 분할 매도, 현금 보유, 이거는요, 제가 이 바닥에 거의 이제 20년 있으면서 제가 엄청난 매매를 해봤고, 그리고 엄청난 매매를 해본 만큼 엄청나게 말아봤기 때문에 이거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다른 여러 가지 매매 방법이 많죠. 근데,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현금 보유를 이길 수 있는 매매 원칙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별짓을 다 해봤거든요. 뭐, 차트, 여러분 그 모니터 한 창에 차트를 한 40개 띄워놓고 매매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 없으시면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별짓을 다 해봤다니까요. 근데 제가 진짜 뭐 인터넷 같은 걸 뒤져서 나름대로 날고 긴다라는 전문가들 만나서 그분들의 어떤 매매 스타일이라든가 원칙 같은 거를 다 찾아봤는데 하여튼 제가 내린 결론은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현금 보유 이상을 이길 수 있는 원칙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원칙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유는 인간의 심리를 지켜줄 수 있는, 예, 인간의 그 어떠한 그 흔들릴 수 있는 마인드라든가, 그리고 시장에서 인간을 그 투자자들을 조금, 예, 멘탈을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될 겁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유혹당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놓여져 있고요. 예,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은 주식 매매를 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글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커버한다.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최소한 주식시장 투자에서만큼은 여러분들께서 그 멘탈을 꽉 잡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자가 여자 앞에서 안 흔들린다. 예. 좀 이상한 거죠. 예. 그죠? 그러니까 미인 앞에서 남자가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그건 당연한 거고 대신에 그 흔들리는 마음을 얼만큼 내가 나는 가정이 있는 남자고 나는 애인이 있는 남자고 나는 이러면 안 되고 그런 것들로 내가 나를 이렇게 좀 단디하느냐 그거에 대한 아니냐에 대한 차이인 거지 예를 들면 미녀 앞에서 남자가 흔들리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예를 들면 미녀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남자가 더 이상한 남자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뭐 일본에서 한참 유행했던 뭐 초식남이라는 유행어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인생에서 그러한 일들은 다 단디할 수 없고 다 내가 막을 수 없죠. 어떻게 어떤 본능이라든가 이런 거를 솔직히 이성으로 이렇게 뭐 커버할 수도 있지만 커버하지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가끔씩 이렇게 좀 흐트러지는 것도 매력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최소한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마음을 단디하시고, 예. 저는 절대로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제가 이 바닥에서 20년 정도 있었다면 최소한 이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 바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 최소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보다 제가 더 많은 매매를 해봤고, 그리고 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봤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하다못해 남의 돈까지 끌어들여서 수없이 많은 매매를 해봤고, 뭐 돈 많은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뭐 잘 나간다는 증권 전문가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전 다 겪어봤거든요. 그 저의 경험을 토대로 제가 여러분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현금 보유입니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원칙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그 쌍화점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얘기가 좀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방송 원고를 쭉 준비하는데 썸머랠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썸머랠리란 여름 도입부인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주가가 오르는 현상. 자, 그리고 우리는 이와 비슷한 단어로 산타랠리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산타랠리란 크리스마스쯤 돼서 미국 증시 기준으로 연말 됐을 때 블랙 프라이데이를 비롯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이니 그때 미국 국민들이 소비를 할 것이고 소비하면 그만큼 많이 팔리고 이렇게 많이 팔리면 기업들이 매출이 좋아지고 매출이 좋아지는 건 결국 실적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게 바로 산타랠리입니다. 자, 근데 지금 썸머랠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썸머랠리냐? 날씨가 더우니까 주식이 올라요? 날씨가 뜨거우니까 주식시장이 뜨거워집니까? 이게 아니라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주식을 사놓고 휴가를 떠나버린다. 그러면 펀드 매니저들 중에 가만히 있어봐 나 주식 팔아야지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휴가를 떠나버리는 바람에 주식은 왜 올라갑니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펀드 매니저들이 팔려고 하지 않고 그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휴가를 가버리는 바람에 주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돼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썸머랠리입니다. 자, 근데 지금 대한민국 증권사들이 7월 달에 썸머랠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거는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9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한국 주식시장이 글로벌 증시 상승보다 부진했다. 따라서 다른 애들 올라간 만큼 우리가 덜 올라갔으니 이제 우리도 올라가야지 않겠냐. 이런 근거를 댄 거죠. 하다못해 우리 7월 1일 날 증시를 보더라도요. 조금 전에 끝난 뉴욕 주식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 상승하고 유럽 증시도 상승했죠.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 비스무리한 건 한 것 같긴 한데 장중의 변동성이 너무나 유별났던 코스피 아니었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제가 삼성증권이 썸머랠리를 제시한다. 그래서 다른 증권사는 그리고 이제 방송 녹음하기 직전에 교보증권의 7월달 증시 전망을 확인을 했더니 예상 밖의 썸머랠리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즉 유동성 파티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어제 방송에서 이제 미국과 21회든가 전 세계 글로벌 통화 정책이 이제 금리를 인하할 거면 금리 인하하면 경기가 부양될 것이고 자, 거기에다가 그동안 우려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결렬이 다시 협상 제기될 것이고 그리고 증권사들은 이제 2분기 실적은 부진하지만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바닥론이 제시될 것이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자, 지금 이제 증권사들이 썸머랠리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다방 미쓰리는 저의 색깔대로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고 싶다면 썸머랠리 글쎄요. 예. 썸머랠리가 뭘까요? 한번 7월 말에 그들이 얘기했던 썸머랠리가 무엇인지 한번 돈다방 미쓰리에서 정말 썸머랠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제대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썸머랠리 장이 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대체 썸머랠리라는 게 뭔데 7월 달에 썸머랠리라고 얘기했느냐? 이거 썸머랠리 맞냐? 이런 장세가 펼치지 않겠냐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7월 달 증시입니다. 자, 조금 전에 끝난 뉴욕 주식시장은요. 다우지수가 0.44% 상승해서 26,717포인트, 나스닥이 1.06% 상승해서 8,000포인트 회복했고요. S&P 500 0.77% 상승해서 2,96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주식시장 상승 마감했는데 자, IT 섹터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풀어준다 카더라. 그러는 바람에 뉴욕 주식시장에서 IT 섹터를 중심으로 상승할 것이다. 제가 어제 지적해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국제 금값은 전일 대비 온스당 24.40달러, 1.7% 하락해서 1389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다시 재개됐고, 우려했던 대로 3천억 달러 관세 때리지 않았고, 그런 것에 대한 안도감이겠죠. 자, 그런데 이 코메르츠방크에서는 이날 국제 금값이 1.7%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국제 금값이 그렇게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연준이랑 ECB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기 때문에 국제 금값이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날 국제 유가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62센트 상승했습니다. 1.1% 상승해서 59.09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장중 한때 60달러 이상 올라갔다가 종가에는 상승폭을 조금 반납해서 62센트 상승 마감으로 끝났습니다. 자, 지난달 6월 말 기준으로 만료된 감산 합의, 원래는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만나서 7월 달부터 어떻게 할까 이거를 결정했었어야 되는데 워낙 G20 정상회담에서 두 세계의 만남이 너무나 결정적인 어떤 그 역할을 할 것 같으니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 그래서 오펙 회의가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미루어졌고요.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 최소 6개월 동안 연장하자. 그리고 사우디 석유 장관이 얘기한 바로는 감산 합의안을 9개월간 연장 시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국제 유가 시장은 지금까지 하루에 120만 배럴 감산했던 거를 유지할 거구나. 그거에 대한 그 안도감이었습니다. 국제 유가에 대한 이야기는 2부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 5월달 건설 지출이 전월 대비 0.8% 감소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고요. 시장 전망치는 0.3%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지만 뉴욕 주식시장에서 발표되는 뉴욕 경제 지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지표가 나오면 미국은 뭘로 커버합니까? 그 앞서 발표한 것이 계산기를 다시 두들겨 봤더니 예상보다 잘 나왔더라라고 수정 방송을 합니다. 수정 방송이 아니죠. 수정 정정을 합니다. 그죠? 자, 5월달 건설 지출은 전망치 0.3% 증가를 무색하게 0.8% 감소를 했고 이 감소는 작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지만 앞서 4월달 건설 지출은 처음에는 변함없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다시 두들겨 봤더니 0.4% 증가했네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부터 나타나고 있는 미국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을 때 미국이 죽지 않았거든. 우리 무시하지 마.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경제 지표를 커버하는 방법입니다. 자, 6월달 ISM 제조 PMI 지표도 지난 5월달에는 52.1이었는데 이날은 51.7을 기록합니다. 자, 5월달 52.1에서 51.7이면 전월 대비 하락한 거죠. 자, 이럴 때 또 미국은 뭐라고 포장합니까? 전월 대비 하락했지만 아직까지 기준선인 50 이상에서 놀고 있다. 자,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ISM 제조 PMI 지표에 대해서 5월 대비 부진했지만 그래도 괜찮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같은 날 발표됐던 중국의 차이신 6월달 제조 PMI 지표가 지난 5월 달에는 50.2였는데 6월 달에는 49.4로 하락합니다. 시장 예상치는 50.2를 예상했는데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죠. 자, 기준선이 50인 PMI 지표. 미국은 전월 대비 부진했지만 그래도 50 이상 있거든? 중국 봐. 중국 다시 50 이하로 꼬꾸라졌잖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5월달 건설지출, 6월달 ISM 제조 PMI 지표 모두 전월 대비 부진했지만 괜찮아 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뉴욕 주식시장 7월 1일 월요일 증시 분석해봤고요. 2부에서는 이날 나왔던 글로벌 이슈 체크들 하나씩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썸머랠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쓰리는 2부에서 영국의 브렉시트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